다우치와 충당 고치를 확인해 줍니다. 왼쪽 창에는 전기 조서를 열고 오른쪽 창에는 단기 조서를 엽니다. 전기의 단기 예금 잔액이 단기 조서의 전기 금액으로 값복사를 넣습니다. 행칸이 부족해서 행을 삽입해서 복사해서 넣습니다. 단기의 전전기말은 전기조서의 전기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세대별 조회 금액은 미납집계표 단기 거를 삽입해서 연결해 줍니다. 미납집계표의 부가액 금액과 세대별 조회 금액은 일치합니다. 보험 시절과 보험 종료일을 23년은 24년, 22년은 23년으로 변경해 줍니다. 유형자산의 값도 정기조서의 단기 금액을 단기조서의 정기 금액에 값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단기의 취득, 감가상각은 단기조서의 단기의 값으로 나중에 불러옵니다. 미지급 금액도 동일합니다. 미지급금도 정기말 조서의 단기말 금액을 단기조서의 정기말 금액에 값복사하고 단기말 금액은 단기에 받은 결산 명세서에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단기말, 정기말 금액을 11월 말, 12월 말로 넣어주는데 잘 작성한 곳은 정기말 금액과 단기말 금액을 넣어줘서 그대로 복사해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롯데낙천대는 22년 말 결산 부속명세서에 22년 말, 23년 말 금액을 구분해줘서 결산 부속명세서의 값을 그대로 복사해줘도 됩니다. 보통 주임님들은 그 작성하던 대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행렬이 거의 정기와 단기가 동일한 곳이 많으나 가끔씩 뭐 새로운 거래처나 거래가 발생하면 행칸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전표조회 원장을 조서 양식에 맞게 바꿔주는 게 조서 작성에 편리합니다.
밑에서는 연차수당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미화원, 경비원 이렇게 구분해서 충당 부채를 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6월과 12월 부가분을 적어주고 단기 지급액을 전표조회에서 찾아서 정리해주면 나중에 현장 검사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서 검토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단기 감소액을 모두 적어주면 좋겠지만 샘플로 몇 개만 골라서 조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 부채의 증가 금액을 찾아줍니다. 장기수선 충당 부채의 증가는 매월 부과하는 금액이 있고 이자 수입을 전입한 금액이 있고 잉여금 처분 금액이 있고 기타 4가지 정도로 단기수선 충당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과금액, 월 부과금액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자 전입액을 적어주고 잉여금 처분 금액 이렇게 찾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월 부과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분으로 조교해서 검색을 하고 이자의 증가 금액은 조교해서 이자로 검색하여서 찾아줍니다. 여기서는 월분으로 검색했을 때 880만 원이 빠져 있어서 더해줬습니다. 매월 부가액이 매년 인상을 하기 때문에 뭐 3월까지는 뭐 매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감소액을 문제에서 찾아서 제일 밑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액에 찾아줍니다. 서식을 날짜 형식으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점으로 바꾸기로 해서 전체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충당금이 적립금의 증가 감소 금액을 조서에 적어야 되는데 정기조서의 단기 분을 찾아서 갑복사해서 단기조서에 정기 금액을 넣어줍니다. 단기의 증감은 위에서 저절로 불러와서 손을 안 대어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 사용액의 정기 금액을 정기조서의 단기 금액에서 불러옵니다. 이건 자본입니다. 자본은 잉여금 처분 내역을 아파트에서 받은 잉여금 처분 내역을 찾아서 넣어주면 되고 정기 금액은 정기조서의 단기 금액을 넣어줍니다.
다음에 수익조서, 관리손익조서의 작성입니다. 일단 월별 손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C에서 Alt ESVE를 하면 가로로 돼 있던 게 세로로 정렬됩니다. 컨트롤 C Alt ESVE입니다. 그리고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값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부과 현황도 그 당월 합계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부가액 Alt ESVE를 하면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바로 안 될 때는 다른 엑셀에서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청소비, 경비비, 전기료, 수도료도 아까 전에 월별 손익에서 Alt ESVE로 행렬을 바꿔줬던 금액을 찾기 해서 급여를 복사해서 넣고 청소비를 복사해서 넣고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그 조서에서 시산표가 수루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창보기를 하나 더해서 PL의 값이 제대로 안 불려와져 있는 건지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서에서 3.1.9가 중복으로 적혀 있어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면 월수가 스루로 바뀝니다. 비용 내역별 검토에 D열에 있는 내용을 각자 내용에 맞게 다시 복사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이랑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여기는 밭에서 제시한 주석 작성이나 결산 부속 내역에서 주요 계약 체결 현황을 찾아서 우리 형식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계약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이 감사기간 종료일인 2023년 12월 31일 안에 들어오는 계약 내용을 찾아서 적어야 됩니다. 그 아파트에서 작성해서 주는 그 결산 부속에서 양식은 열이 여러 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텍스트 나누기에서 기타에서 마이너스를 넣고 변경해서 복사를 해주었습니다.
계약 현황은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편집을 해서 되고 직접 입력하면서 수정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계약 시기하기를 계약 종료일을 모두 같은 양식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지출 계약, 수입 계약을 확인해 줍니다. 미디어 보드 광고료, 중개기 임대 수입 등은 다 수입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yes 보고서 양식으로 가서 제일 위에 오류 내용이 모두 수로 같도록 확인합니다. 볼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해서 수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아까 유형자산의 취득 감가상각비를 안해서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찾아줍니다. 보초부 원장에서 필터로 찾아서 공기구 부분만 찾아서 다시 확인해 줍니다. 모두 스루를 만들어주고 하면 전체적인 조서 작업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현장감사에 가서 샘플 레이어 확인하고 특이사항이랑 조서에서 미진한 부분, 보고서 편집, 보고서 검토 등을 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